6.25 전쟁이 발발한 지 25일로 꼭 60년을 맞는다. 당시 전차 한 대 없이 거의 맨손으로 공산군과 대적했던 국군은 이제 세계 12위권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최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최정예 강군으로 우뚝 섰다. 초라했던 국군이 6.25 전쟁과 휴전 뒤에도 계속된 북한의 도발 등 온갖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정예 68만 대군으로 성장한 것이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2005년 10월 기준 한국의 연간 국방비 지출은 157억 달러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9위 수준이다. 6월 25일 당시 16개국으로부터 전투병력을 지원받았으나 이제 전 세계 14개국 18개 지역에 1057명을 파병하는 파병국가로 발돋움했다. 정부는 경제 발전이 일정 궤도에 오른 1970년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해 소총, 기관총, 3.5인치 로켓 발사기, 박격포, 지뢰, 무전기 등 핵심 군사장비의 국산화에 나섰다. 2000년대 들어 우리 군은 첨단 무기를 속속 들여왔다. 2005년 도입된 F-15K 전투기는 기존 F-16 기종의 2배에 가까운 1800km 이상의 전투반경을 소화하며 수도권의 최대 위협인 북한군의 장사정포가 숨어있는 동굴진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정밀유도 폭탄을 갖췄다. 2008년 12월 실전에 배치된 세종대왕함은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함으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해 1054km 밖의 비행물체 천여 개를 동시에 탐지, 추적하고 150km로 접근하면 요격할 수 있다. 2012년까지는 전방위 감시가 가능해 공중, 해상, 지상으로 침투하는 적의 어떤 항공기와 함정도 탐지할 수 있는 공중조기경보통 제기 4대가 도입된다. 신형 무기 개발 분야의 성과를 바탕으로 무기 수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ADD는 2005년 이후 K-21 보병전투 장갑차와 K-2 전차, K-11 복합형 소총 등을 개발했고 2008년 12월에는 터키에 4억 달러 규모로 K-2 전차 기술을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2008년 방산 수출 규모는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1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현대중이 건조한 최신의 호위함, 보온 마스크 싣고 필리핀으로 출항.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필리핀 최신의 호위함이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싣고 필리핀으로 출항했다. 현대중공업은 18일 울산 본사에서 필리핀 해군의 2600톤급 최신의 호위함인 호세리 자람의 인도 출항식을 갖고 필리핀 수비항으로 출항시켰다고 밝혔다. 호세리 자람은 필리핀 해군의 노후 함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발주된 선박으로 4,500해리 이상의 긴 항속거리를 보유해 장기간 원해, 경비 업무가 가능하다. 또 최대 속력 25노트로 운항할 수 있으며 필리핀 해군 최초로 유도탄 및 어뢰를 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함정은 전 세계적으로 인력 및 물자의 이동이 극히 제한되면서 인도 연기가 우려됐으나 당초 인도 예정 시기인 9월보다 4개월이나 일찍 인도됐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6.25 전쟁 참전국인 필리핀에 보훈하는 의미에서 마스크 2만 개, 방역용 소독제 180통, 손소독제 2,000개, 소독용 티슈 300팩 등의 방역 물품을 이 함정에 선적해 출항시켰다. 현대중공업은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차세대 호위함인 인천함 등 80여 척의 전투함과 잠수함을 설계 및 건조한 바 있으며 현재는 대형 수송함 개념 설계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한국형 자기구축함 사업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적의 방패 뜻 전쟁 억지력 업그레이드. 25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1번 함인 세종대왕함 진수식을 가짐으로써 우리 해군은 대양해군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게 됐다. 꿈의 구축함 이지스함 보유는 대양해군 건설을 위한 해군의 오랜 수건이었다. 그러나 이번 진수식은 첫 걸음마에 불과하다. 우리 해군은
2012년까지 3척의 이지스함 건조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본은 현재 보유한 5척의 이지스함에 이어 3척을 추가 건조 중이며 중국도 이지스함 4척을 자체 기술로 개발 중이다. 일본이 세계 최강 전투기 F-22 랩터 100대 구입을 추진, 동북아 제공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지열한 가운데 신이 방패로 불리는 최신형 이지스함의 등장이 동북아 해공군 군사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사무처장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1. 이지스함은 꿈의 함정이라는데 이지스란 무슨 뜻인가? 이지스의 어원은 그리스 신 제우스가 딸 아테나 여신에게 준 무적의 방패에서 유래됐다. 중앙에 메두사의 목이 달려있는 이 방패는 벼락에 맞아도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무기였다고 한다. 1969년 미 해군에서 이지스란 명칭의 신형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면서 처음 사용된 이후 방어 능력이 뛰어난 전투체계를 이지스 전투체계라 부르게 됐다. 이후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개발한 이지스 전투체계를 장착한 최신의 순양함 또는 구축함의 명칭으로 사용됐는데 1983년 취역한 순양함 티콘데로가함이 첫 번째다. 2. 이지스함의 보유가 한국군 전체에 가져올 변화는 어떤 것인가? 이지스함 출범으로 한국군 작전 개념이 바뀌게 되는 등 전쟁 억제력에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남북 간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지상에 조밀한 방공망이 구축돼 있다. 남북한 모두 이 방공망 때문에 유사시 육지로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공격은 바다를 통한 우회 공격이 가능할 뿐이다. 이지스함이 동해와 서해를 지키고 있는 한 해상을 통한 북한군 공군의 공격은 어려워져 엄청난 전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3. 한국 해군의 대양 해군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세종대왕함의 작전 수행 능력은? 세종대왕함은 최대 1054km 떨어져 있는 항공기나 미사일을 찾아낼 수 있고 동시에 천여 개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다. 북한군의 동향을 탐지할 수 있고 작전 반경이 멀리는 말라카 해협까지 확장된다. 보급 없이 출항, 그 상태로 30일 정도의 작전이 가능하다. 또 파고 14m의 큰 파도에 견딜 수 있고 경항공모함인 대형 수송함이나 항모의 호위 체계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최대 30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항속거리는 1만 km이다. 4. 세종대왕 하면은 어떤 무기들이 탑재되나? 세종대왕함의 가장 핵심적인 체계는 이지스라 불리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미사일 및 발사 체계 그리고 컴퓨터 자동 처리 시스템이 연동되는 전투 체계이다. 함대공, 대유도탄 방어, 함대함 유도탄과 장거리 대잠어뢰, 경어뢰 등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인 골키퍼, 127mm 함포 등을 장착하고 있다. 또 대잠 및 구조용 헬기 2대가 탑재되며 승조원은 300명이다. 한꺼번에 대함미사일 15발을 쏠 수 있고 항공기는 17대를 상대로 싸울 수 있다. 이지스함은 특히 공중에 비행 중인 탄도 유도탄까지 탐지, 추적할 수 있다. 5. 세종대왕 하면은 어떠한 국산 유도탄과 신무기들이 탑재되나? 현재 일본이 보유 중인 5척의 이지스함보다 32에서 38발이나 많은 미사일이 탑재될 것이다. 특히 5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국산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 전용 32발과 잠수함을 잡는 국산 장거리 대잠 미사일 홍상어 16발도 탑재될 계획이다. 일본 이지스 하면은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이 없다. 6. 이지스함은 애초 6척이 도입될 예정이었는데 왜 3척으로 축소되었나? 당초 KDX-3 사업은 2020년까지 3개 전단으로 구성되는 기동전단에 각각 2척씩 배치돼 모두 6척의 KDX-3급 이지스함을 보유할 예정이었으나 2005년 발표된 국방개혁 비전 2020 프로그램에 따라 3척으로 축소됐다. 외환 위기로 사업 착수가 2년 연기됐고 2003년 말에야 기본 설계를 마칠 수 있었다.
북한의 공군력을 해상에서 제압하려면 동해와 서해가 2척씩 모두 4척이 필요하며, 이지스 함은적 단도탄과 전투기를 동시에 상대하려면 2척이 1조를 이뤄야 한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이다. 7. 세종대왕함 건조비는 한 척당 1조 원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비용은? 현대중공업이 선체 건조비만 2,594억 6천만 원에 계약했다.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 가격 약 3,480억 원 등을 포함해 척당 1조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 그나마 레이더 시스템은 일본과 공동 구매를 했기에 척당 2천억에서 3천억 원이 절감된 것이다. 8.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1번함을 세종대왕함이라 이름 붙인 이유는? 해군은 이지스함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파견 등 국제적으로 그 한 명이 빈번하게 등장할 것을 감안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성군 등 위인의 이름을 부여키로 했다. 세종대왕은 국민적 호감도가 가장 높은 인물이다. 먼 훗날 항모를 보유하게 된다면 이미 대형 상륙함의 독도함 등이 한 명으로 사용되는 만큼 고구려, 발해 같은 운대한 대륙국가의 이름이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9. 한국은 이지스함 몇 번째 보유국인가? 세종대왕함 진수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 이지스 구축함 보유국이 됐다. 그러나 미국, 일본과 같은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은 세계에서 3번째로 보유하게 됐다. 스페인과 노르웨이가 보유한 이지스 구축함은 우리 해군의 KDX-2 수준인 4,600톤급으로 규모와 성능에서 큰 차이가 난다. 10. 세종대왕함의 한 해 유지 비용은? 미국의 경우 7,600톤급 이지스함 한 척을 운영하는 데 연간 300억 원의 유지 비용이 든다. 세종대왕함 건조를 위한 연구 개발비를 대략 1,000억 원으로 계산할 때 우리 군이 연간 장비 유지 예산으로 개발비의 4%를 책정하는 관행을 감안하면 세종대왕함의 연간 유비비용은 최소 40억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지스함 뛰어넘겠다. 한화 시스템 두뇌 구미 해양연구소 가보니 천둥 소리 같은 굉음을 내며 어뢰 3발이 표적을 향해 질주했다. 이내 탐지 센서상의 동그라미 표시가 사라졌다. 표적인 적잠수함이 격침됐다는 의미다. 침침한 형광등 아래 회색빛 실내가 순식간에 푸른 바다로 변한 것 같았다. 파도가 거세고 배는 빠르게 움직이는 중이었지만 적함을 격추하는 데 문제는 없었다. 해양 함정 전투 체계가 파도 물결과 같은 수많은 변수까지 고려해 어뢰 궤도를 계산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찾은 경북 구미시의 한화 시스템 구미 해양연구소 CMS 실험장에는 오락실 게임 기기가 연상되는 콘솔이 가득했다. 대한민국 해군의 모든 함선에 들어가는 실제 전투체계 장비와 동일한 기기들이다. 기다란 콘솔의 세로로 이어진 두 화면에는 레이더와 전망경으로 본 함선 밖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D잠수함을 찾으려는 음파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KDX-1, 장보고 3등 우리나라 영해를 지키는 주역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다. 이날 찾은 구미 해양연구소는 소프트웨어 4팀과 하드웨어 1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된 24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국내 해양 무기체계 연구소 가운데서 가장 큰 규모다. 최근 한화 시스템은 한국형 자기구축함 사업에 뛰어들었다. KDDX는 6,000톤급으로 기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보다 규모는 작지만 미사일 요격 등 이지스함의 기본 임무 수행이 가능해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한화 시스템 구미 해양연구소는 감시정찰 시스템, 지휘통제통신 시스템, 사격통제 시스템, 항공전자, 해양 시스템, 신사업 등 인체로 치면 두뇌 및 신경계에 해당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스텔스함의 핵심 통합 마스트 무인 수상정 함정 전투체계 미래를 보다. 초록 테이프로 쌓인 콘솔들을 지나가면 영화 스타워즈 로봇 BB-8을 닮은 한국형 자기구축함 통합 마스트가 나온다.
실물은 폭 10에서 11m, 높이는 16m 정도다. 선체의 갑판 가운데에 수직으로 세운 기둥을 뜻하는 마스트는 기존에는 위쪽에 안테나들이 주렁주렁 달려 적에게 탐지될 확률이 높고 유지 보수도 힘들었다. 통합 마스트는 이러한 단점 극복을 위해 각종 안테나와 신호기등을 하나로 합쳤다. 스텔스 함정의 핵심 기술로 대부분의 선진 해군이 통합 마스트를 사용한다. 한화 시스템은 지난 10여 년간 연구 끝에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를 융합한 통합 복합 센서 마스트를 개발했다. 여기에 사면 고정형 100% 디지털 방식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를 적용해 차기 호위함 물산급 FFX 배치 3용으로 시험 중이다.